저는 두각학원 K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남부끄럽게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어머님들 앞에 서야 되는데 또 이제 기준치가 보통 외모에 대한 기준치가 어느 정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값들을 지금 받아보고 계실 것이고, 물론 이제 결과값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마다 좀 다르실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뭐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내신 수학, 수능 수학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 수학에 대한 필요 조건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력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체급 또는 사고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부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학교 기출들 보면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한 게 보통은 프린트에다가 많이 껴 놓거든요. 아니면 부교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부교재 자체에 이미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꼭 부교재나 아니면 프린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냥 맡겨 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이번에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꼭 숙명여고로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도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프린트 자체가 이 모의고사 기출들로 프린트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모의고사 프린트에 없었던 모의고사 문제가 이 학교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내신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어지는 부교재나 프린트를 제외하고도 이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스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룰처럼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EBS 문제들이, 그러니까 EBS 올림포스 고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포스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부교재나 프린트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의고사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EBS 자체도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체급이나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소스를 미리 접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새로 접하는 표현, 아니면 문제 자체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 표현 자체가 좀 포장지 자체가 아예 새롭게 씌워지다 보니까 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체급 또는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체급만 있다고 해서 이게 분명 제일 중요하다라고 유일하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풀이의 효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그럼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그것을 적용해서, 당연히 변형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이 문제들을 빠르게 좀 풀자라고 하는 건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풀이 자체가 좀 느린 풀이야, 또는 뭐 식을 엄청나게 갖다 박아서 푸는 그런 스타일의 풀이면 사실 숫자 좀만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다 갖다 박아서 풀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알아, 근데 풀이를 몰라, 풀이를 비효율적인 것밖에 몰라 하면은 사실 아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풀이들을 미리 좀 알고 있냐,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적용해서 똑같이 풀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문항들에 대해서 이 미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좀 괜찮은, 좀 빠른 풀이들을 알고 있냐,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시험이 끝나기 전에
것보다 오히려 시험이 끝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이 3박자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급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고점과 저점 이 두 가지로 저는 항상 나눠서 보는데, 학생들이 사실 시험을 10번 본다고 해서 10번 다 똑같은 등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점이 있을 거고 저점이 있을 겁니다. 고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실 시험에 가까울수록은 저점이 더 중요합니다. 저점이 일단 안정적으로 떠야지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력이다, 체급이다, 사고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고점과 저점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제만 풀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원본이 있다던가 부교재, 프린트, 이 원본이 있는 문제들만 맞춰서는 사실 10% 등급이 쉽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고난도 학습을 위한 체급 쌓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어머님들 이제 뭐 설명회 좀만 다니다 보면 금방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초고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랄한, 소위 말해서 괴랄한 문제 4% 선까지 하려면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초고난도 또는 뭐 초초고난, 초고난 뭐 이렇게 뭐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고난도 이상의 문제들은 해야지 4% 선까지는 이제 좀 빡빡합니다. 요 동네는. 근데 10%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초고난도, 이런 괴랄한 문제까지 욕심낼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고난도 정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은 10%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일례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이제 학교들이 워낙 많지만 이제 요 동네 학교에서 나름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진선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예상, 제가 원래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 애들의 반응을, 그러니까 본인 말고 주변 애들의 반응을 들려줬는데 애들이 너무 쉬웠대요. 뭐 100점 나올 것 같대요. 막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시험지 보내줬으니까 시험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100점 애지간해서는 안 나온다.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섣부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한 2문항 정도, 2문항이면 이제 진선이 이번에 19문항밖에 시험이 나오지 않아서 배점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4점대도 있었지만 보통 5점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80 후반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2문항에 대해서 배점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점 좀 작게 틀린 애들 2문항, 또는 배점 큰 점수 틀리었으면은 좀 이제 이 2등급으로 떨어진다던가, 딱 요 정도에 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선에서 나왔었던 이 문제 어떤 구성을 보면은 가장 이제 어려웠었던, 그러니까 난이도 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는 한 문항 정도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초고난도라고 할 만한 문항, 괴랄한 문항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4% 선이라면 한 문항 내지는 100점도 가능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였다면. 근데 이게 10%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래도 덜어 있었거든요. 한 3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까지는 그래도 중상으로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 정도 항문항을 일단은 깔아놓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중상 정도의 문항들을 깔끔하게 담았는다. 왜냐면 중상이 만약 한두 문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중상이 꽤나 그래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 이거 여기에서는 이제 사연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10번 틀렸어, 나는 11번 틀렸어, 이렇게 좀 사연은 좀 갈릴 수 있겠으나 이 정도에서 어쨌든 한 문항 정도 걸려서 한 2문항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등급 컷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애들 반응과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는 진짜 타이트합니다. 정말 오만 잡것을 다 해야 되고 체급도 쌓아야 되고 운영도 그냥 다 잘해야 돼요. 근데 10% 선이다라고 했을 땐 상 정도 오히려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 시간 투자해서 다른 거 깔끔하게 마칠 수 있다면 그게 더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난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괴랄한 문제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요새 이제 뭐 제가 진선으로 말씀드렸지만 요 동네 학교들이 대부분 상을 이렇게 많이 내기보다는 중상을 좀 많이 까는 데 집중하는 느낌을 이전보다는 저는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고난도보다는 이제 중상 정도에 이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추이나 그리고 등급컷도 이제 뭐 학교마다 다 이제 얘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 정도를 놓쳐도 중상 깔끔하게 마치는 선에서 또는 중상에서 한두 문제 틀리는 선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체급 또는 사고력이 중요하지만 아주 괴랄한 문제까지 욕심낼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냥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속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그러면은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빡빡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얼마나 빡빡하게 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숙명여고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숙명여고는 상이나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 한 4문항 정도로 딱 꼽을 수가 있거든요. 뭐 상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중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한 중간쯤에 걸쳐 있는 게 이제 숙명인데 숙명은 4문항이 확실히 꽤 어려운 편이었고요. 다만 4문항 빼고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걸릴만한 문제가 이 4문항 말씀드리면 객관식 제일 뒤에 2문항이고요. 서술형 제일 뒤에 2문항인데 4문항 정도는 확실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문항들이 정말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당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얘네는 1등급 컷이 4문항이 꽤나 어려운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2문항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에요. 왜냐면 이 나머지 문제가 시간을 엄청 당겼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자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또 어느 정도 박으면 되는 문항들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져가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다만 이 대치동의 내신들이 보통은 이렇게 숙명처럼 이렇게 지금 이 숙명의 이번 시험처럼 나머지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빡빡하게 주고요. 진선도 그랬었고 전반적으로 빡빡하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뒷번호 때 시간을 쏟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빈출 유형 그리고 빈출 모의고사 문항들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정파와 사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대치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사파 쪽으로 이제 내신으로 가면 갈수록 사파도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저는 스타일이 원래 정파인데요. 정파로서 애들한테 스타일을 이제 강조하고 체급을 올리면서도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내신 기간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사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정식, 뭐 식을 다루는 게 많고 함수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빠른 풀이들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범위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다라고 하는 범위가 단원이 가장 이제 주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단원 같은 경우는 사파보다는 정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짱한 테크닉적인 얘기보다도 한마디로 이 경우의 수 단원을 제가 이제 짧게만 아마 앞에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 3이 숫자 4로 예를 들어서 꽃이 3개가 있었어. 근데 이 문제는 꽃이 4개고 나머지는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보통 이 문제를 보고 같은 유형이다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는 같은 유형이고요. 같은 풀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좀 빠른 풀이가 있었으면 똑같이 적용하면 풀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풀이 자체가 아예 갈려버려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 1번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은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3에서 4, 꽃 하나 늘어났다고 갑자기 풀이가 1번 풀이가 비효율적인 풀이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알짱한 어떤 사파적인 뭐 테크닉 이런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실력, 체급 자체를 올리는 게 사실 기말고사 범위, 특히 경우의 수 단원에선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제가 체급이나 사고력에 대한 요소를 조금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범위나 아니면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시험 끝나신 부모님, 학부모님들이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멘탈리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풀이에 대한 우선순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상이나 중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상 한 문제를 이제 진선여고에서는 객관식 제일 뒷번호 문제로 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6번 정도에 냈다라고 쳐봅시다. 객관식은 총 12문제가 나왔는데 6번 정도의 이 문제를 냈다라고 치면 이게 또 될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이 엄청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익숙해. 그래서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와장창 끌려버리고 이제 뒤에 거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중상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여기다 시간 쏟아서 중상을 한 3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상당히 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멘탈리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풀이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 풀이에 대해서 견적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특히 시험을 볼 때는. 견적을 봐서 쉬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1회독을 먼저 맞춰놔야 돼요. 1회독을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넘어가는 문제들이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넘어가는 문항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5문제에서는 순서를 잡으라고요. 한 30초 정도 짧게 느낌을 보는 거예요. 제일 확률 높은 거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궁극적으로 잘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잘 봤다. 체급 또는 사고력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체급이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점수를 가져온다. 매우 잘 본 거죠.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부터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어요. 시험 자체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시작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봤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가져온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 역량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못 먹고 이거 못 먹고 이거 못 먹었다. 이게 이제 시험을 못 봤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에서 너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 그러면 잘 본 거다.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인지 알려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회독을 일단 넘어갈 거 넘어가면서 1회독을 먼저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걸 한 개씩 가져오는 느낌으로 해서 이 최대한 본인 역량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걸 다 가져오는 순서로 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표현하는 것처럼 애들한테도 똑같이 표현하는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 됩니다. 먹지도 못할 문제 집착하다가 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반, 심화반 이렇게 2반 진행하고 있고요. 월금반과 화목반입니다. 클리닉은 토요일 1시 반부터 6시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지만 사실 애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제 좀 빠른 풀이, 정확한 풀이 말하겠지만 아이들 나름의 이 얘기로 숙제가 왜냐면 애들은 제가 얘기한 걸 듣는 시간보다 본인이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훨씬 길어야 하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제가 얘기했던 걸 싸그리 무시하고 본인만의 어떤 이 쪼를 지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공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번을 보통 한 분한테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하다 보면 보통은 처음 들었던 거, 본인한테 편한 거 그대로 유지하는 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면 사실 풀이가 2가지 있잖아요. 제가 풀이 1과 2를 보여줬는데 2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풀이 1이야. 애들 입장에서 뭐가 빠를까요? 얘가 빠릅니다. 왜? 본인이 해왔던 게 이거니까 이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시험 때까지 만약에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숙련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가 더 빠르다라고 쳐보자고요. 저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시험 일주일 전이다. 아무리 이 풀이가 좋아도 이걸로 풀으라고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혼낼 거야. 너 이거 해. 왜? 어차피 알아봤자 이거는 시험 때 나오지 않아요. 시험 때는 애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 자체가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다. 숙련을 둘 다 시켰을 때 기준으로 얘가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부터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때 이게 나오게끔 해야 돼요. 클리닉 때 봐주지 않으면 이거 하기 마련입니다. 왜? 현재로서 애들이 숙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면 막 많이 틀려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이 제가 봐주는 클리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로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등급에서 실력반에서 진짜 잘하는 실력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제 1등급 종종 받아오고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반은 애초에 목적 자체를 1등급으로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했을 때 당위성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특히나 경우의 수가 특히 그런데요. 순열과 조합이 본인이 이 시스템을 경우의 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 달라지면은 왜 이거는 이런데 저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결국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 이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게 경우의 수 단원이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잔인한 단원이거든요. 요소가 한 10가지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실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판단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으면 딱 한 가지 틀리는 순간 이 문제는 오답이 나와요. 근데 오답인지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0문제 정도가 10개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고요. 한 개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나가래요. 굉장히 잔인한 단원이고요. 아이들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게 왜 오답이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푸는가에 대한 이 시스템을 납득하지 못하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의 능동적인 풀이로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으로 뚫어내는 수업으로 경우의 수를 정복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정제된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너무 바빠요. 애들이. 저도 이제 애들 가끔가다 사회 보고 한국사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때려버리면 저도 쉽습니다. 사실 자료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정제된 자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100문제에서 120문제, 물론 많기는 하지만 요 정도로 이제 시험 한 2주 전 정도까지 요 정도 자료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료의 양은 조금씩 줄여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더라고요.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이 시험 가까워서 변형 문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원본 문제, 그러니까 부교재에 있었던 원본 문제고요.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 3문제 딸려 있는 모습입니다. 학교 학생들마다 연합반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다 조교한테 작업을 시키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자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오답이나 학교 기출 오답은 제가 손필기로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 매 이제 수업 올 때마다 하는 건데 학교 기출 오답 손필기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먼저 해야지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았어요. 풀이가 틀렸어요. 그런 것들은 짚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니면 조교도 못 짚어내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풀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답에 대한 이 손필기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강 2주차 정도까지 이제 개말 범위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고 나서 그다음 3주차부터 7주차 정도까지 약간 잘렸는데 스텝 1, 2가 있고 스텝 2, 3 이렇게 있습니다. 숙제가 나누어서 나가고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게 할 거예요. 보통 월급반 학생들은 스텝 1, 2로 많이 선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목반 아이들은 스텝 2, 3를 많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주차부터 7주차까지 해서 이게 한 가지 스텝업 돼서 2, 3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 3, 4 정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난이도로 분류를 했을 때 3, 4가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 3 정도가 이제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 중 이하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커리큘럼을 따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등급
고득점 받을 수 있게끔 커리큘럼